아니면은 같은 거 드시면서 거기다 먹고 이렇게 하면 위 빵꾸나요, 빵꾸나. 장 건강 아주 망가집니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요즘은 암 예방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수기적인 암 치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면서 건강 콘텐츠 많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절대라는 거는 없지만 어제도 소주에 고기 먹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회식 전혀 못 하다가 이번에 이제 한번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4년 만에 모이는 그런 자리여가지고 그럴 때는 기분 좋게 맥주 한 병 반, 소주 반 병 마셨던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알딸딸하게 마셨는데요. 섞어 먹지는 않았어요. 맥주만 먹었는데 한 분이 하도 소주 먹자 그래가지고 소주 조금씩 받다가 반 병까지는 안 되겠다. 2잔 먹은 것 같아요. 소주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하니까. 맥주는 나름 물 안 탄 맥주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맛 괜찮더라고요. 그런 거는 홀짝홀짝 먹다 보면 한 병 조금 넘어가거든요. 가능하면 이제 알딸딸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게 먹는 걸 목표로 해서 오랜만에 먹었습니다. 일단 너무 단순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예를 들면 뭐 도너츠 막 이런 거 바깥에 이렇게 막 뿌려져 있고 이런 것들 가능하면 이제 안 먹는 게 좋죠. 요즘 커피에 도너츠 많이들 드시잖아요. 커피는 나름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고 물론 이제 너무 강배전하는 커피를 태워서 로스팅하면 해로 물질들이 생기는 아크릴아마이드들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커피 자체에서 좋은 성분들 뭐 클로로겐산이라든지 아니면 카페익산이라든지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너무 막 휘핑크림 얹거나 너무 달게 막 카라멜 마끼아또 같이 그렇게 단 커피로 먹지 않고 아메리카노 정도로 그렇게 먹는 거는 좋은데 그거랑 같이 먹는 게 항상 문제예요. 이렇게 막 당분 가득 뿌려져 있는 그런 도너츠를 먹거나 아니면 케이크를 이렇게 먹거나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에 쌉싸름한 맛으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단맛은 최대한 줄여라. 막 시럽 이렇게 넣지 말고 꼭 넣어야 되면 한 번만 넣든지 넣지 말든지 이런 정도로 찔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조심하셔서 너무 단순당 많이 드시지 않는 쪽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기름진 육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곱창이라든지 대창 이런 것들은 정말 기름기 있는 것만 골라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과도한 이제 포화지방들을 먹으면 우리 혈관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가능하죠. 우리 몸에서는 적절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간에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이상 우리가 바깥에서 섭취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를 먹으려면 가능하면 이제 뭐 앞다리살, 뒷다리살이라든지 이렇게 지방이 적은 부위를 너무 고온에 조리되지 않게 찌거나 삶는 쪽으로 그렇게 먹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너무 과도한 이제 삼겹살 같이 이렇게 지방층이 일부러 두꺼운 거나 아니면은 뭐 대창 막창 같은 거 드시면서 초록색 소주 거기다 먹고 이렇게 하면 위 빵꾸나요, 빵꾸나. 장 건강 아주 망가집니다. 다음날 변 볼 때 막 지방변 보면서 냄새나고 이런 거 겪으면 해보셨잖아요. 너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방질 많은 고기 피하시고 가능하면 꼭 고기 드시고 싶으면 보쌈이나 족발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꼭 증류주가 드시고 싶으시면 화요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좋은 증류수 있잖아요. 진짜 증류수. 아니면은 뭐 제가 좋아하는 술 여기서 한번 얘기 드리면은 뭐 달콤한 경주 법제라든지 이런 귀한 술, 뭐 안동소주라든지 이런 것들로 귀하게 증류주를 조금 마시는 거는 괜찮아도 초록백색 소주 그 인위적인 단맛으로 부어라 마셔라 마시는 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복분자주도 그 희석주가 아니고 증류주로 이렇게 다시 타서 한 거라면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저렴하게 나오는 복분자주는 아마 소주랑 섞은 희석주일 거예요. 뒤에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는 뒤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뒤에를 봤는데 내가 모르는 성분이 있다? 그럼 가능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증류주다? 그러면은 그래 이거는 정말 향과 맛을 넣은 좋은 술이구나 하고 조금씩 소량으로 마시면 그거는 정말 술의 어떤 진미를 느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초록색은 이제 희석식 소주라고 딱 써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알코올을 주정을 싹 뽑아가지고 96%짜리 알코올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물을 타서 20도나 21도로 낮추고 96%가 이제 공업용 알코올이나 아니면 우리 의료용 알코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21도로 낮춘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감미료 타가지고 단맛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있는 게 희석식 소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소주 씁쓸하면서 가공된 단맛을 좋아하시고 거기에 적응이 되면 안 된다는 게 그건 진짜 술 맛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분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그냥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드시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거고 몸에 나쁜 정도가 특별히 다른 건 아닙니다. 희석식 소주고 증류주라 그래서 알코올 도수랑 따져보면 그 양을 똑같이 먹었으면 어차피 똑같아요. 우리 몸의 영양. 근데 문제는 희석식 소주는 말 그대로 그냥 취하는 게 목적인 술 문화를 망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주를 가능하면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외국에서는 그런 희석식 소주는 술로 안 쳐요. 우리나라만 그거를 전통주라고 하고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혀 전통주 아니고요. 76년도 양곡법이 생기면서 전통
전통주를 쌀로 만드는 거를 곡식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금지하면서 발생한 그런 주정 방법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정 회사에서 주정을 다 한꺼번에 모았다가 각 소주 회사로 뿌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구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타카오피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다가 당분을 이용해서 주정만 뽑아 올려서 96% 주정을 만들어서 희석해서 쓰는 게 지금의 초록색 소주입니다. 그래서 술 문화로 치면은 그거는 술로 볼 수가 없어요. 전통주를 사랑해 주시면 어떨까. 전통주도 많이 먹으면 똑같습니다. 조금만 먹으라는 겁니다. 귀한 만큼. 막걸리도 똑같아요. 막걸리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보면 다 희석식이에요. 맥주도 사실은 대부분 희석식인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제일 피해야 될 거는 탄산음료와 함께 먹는 패스트푸드입니다. 패스트푸드를 왜 피하라고 말씀드리냐면 도넛과 비슷한 이유인데, 이 트랜스 지방으로 튀긴 음식들이 우리 몸에 큰 악영향을 미쳐요. 트랜스 지방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지방하면 우리가 육류에서 대부분 나오거나 아니면 팜유 같은 일부 식물성 유지에서 나오는 포화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류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들깨나 아마씨에서 나오는 그런 불포화 지방 들이 있고, 불포화 지방 중에서 오메가3가 많은 불포화 지방을 최대한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게,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혈관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그거 말고 불포화 지방에다가 수소를 첨가해서 상온에서 굳게 만든 게 트랜스 지방입니다. 우리가 마가린이나 쇼트닝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랜스 지방인데, 이런 것들은 상온에서 굳는다는 얘기면 우리 혈류에서도 굳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식물성 유지로 만들었지만 이 수소를 첨가하면서 안 좋게 만들어진 이 쇼트닝 같은 물질에다가 튀긴 음식을 먹으면 그 기름들은 우리 혈관에 들어가서 결국은 또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튀긴 음식들 아니면은 패스트푸드, 도넛에서 튀겨서 먹는, 도넛도 다 튀겨서 거기다가 당분 뿌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다가 당분에 들어있는 또 액상과당이 당분을 또 엄청 빠르게 이 당 수치를 올리지 않습니까? 액상과당이 중독성이 정말 높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먹다 보면 음료수를 안 먹으면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막 기운 없고 지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카페인 중독도 있지만, 커피 카페인 중독도 있지만 당 중독도 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액상과당은 특히 혈당 빨리 올려요. 그래서 빵떡면만큼이나 나쁜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 정말 최대한 피해줘야 됩니다. 당분을 안 먹는다는 면에서는 제로탄산이 의미가 있는데, 제로탄산도 결국은 단맛에 대한 의존성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나마 추천할 수 있는 게, 물이 제일 좋지만 물은 너무 맛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탄산수가 낫습니다. 탄산수는 CO2만 들어간 거지 당분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탄산수의 그 쌉싸름한 그런 사이다 같은 그 느낌으로 먹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사이다부터 시작해서 콜라 아니면은 탄산 음료수, 거기다 더 나가면 이제 기운 낸다고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럼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가능하면 물로다가 달래시고, 안 되면 탄산수 정도로 마무리하셔라. 에너지 드링크는 심장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서 카페인 양이나 이런 것들이 커피의 뭐 4배, 6배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드링크 10대들이 시험 중간에 잠 안 오게 하겠다고 먹거나, 밤에 직업 있으신 분들이 깨어 있겠다고 커피보다 더 센 거 찾는다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한 번씩 심계항진 생겨가지고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진짜 심장마비 오시는 분들 간혹가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는 사망사례들 생기거든요. 막 6병, 8병씩 드셨다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드링크 가능하면 드시지 말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심장에 부담 갈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 먹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암페타민 같은 거 살 빼는 약으로 먹잖아요. 흥분시켜가지고 식욕을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잠 안 오게 하고. 그런 암페타민, 나비약이라는 거 이런 것들 먹으면 당연히 체중 빠지고 각성되죠. 그게 좋은 거냐? 중독성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적응이 되고 나면 없으면 불안하고 자꾸 찾게 되고, 그런 상태를 만들면 좋을 거 없습니다. 나중에 끊기 어렵습니다. 아예 그냥 손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약한 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일 품목으로 피해야 될 음식들 하면, 일단은 분명하게 발암물질로 WHO에서 명시하고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가공 육류들, 예를 들면 소세지 아니면은 햄 같은 발색제가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발암물질로 역할한다고 1급 발암물질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물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보면 발색제가 뭔지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소세지 만들 때 고기를 갈아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 고기를 갈아서 그걸 그냥 생으로 넣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익힌 고기겠죠. 고기 익히면 어떤 색깔입니까? 보통은 이제 회색이나 그런 쪽의 색깔이란 말이에요. 회색이 이렇게 뭉쳐있다고 생각해요. 소세지처럼. 맛있게 생겼나요? 맛없게 생겼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붉은빛 내거나 이렇게 하려고 발색제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산화질소 같은 그런 질산화물입니다. 그 질산화물이 베이킹 과정을 거치거나 훈제 과정 이런 것들을 거치거나 이렇게 하면 그 물질들이 악성 발암물질로 변한다고 해요. 그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발암물질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런
이런 햄, 소세지 같은 발색제가 들어가 있거나 방부제 이런 합성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가공 육류를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햄, 소세지 말고 이제 베이컨 같은 것도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최대한 피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뭐 수제햄으로 해서 그런 발색제 같은 걸 전혀 넣지 않은 건강에 좋은 수제햄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분을 보고 이런 게 안 들어갔구나 확인할 수 있다면은 믿을 만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빨긋빨긋 정말 맛있게 생긴 소세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모르는 성분들이 이렇게 가득하다 뭐 그런 것들 보면 이제 합성 착색료, 인공 감미료, 몇 호 발색제 이런 것들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역사에서 몇 년 사용하지 않은 합성 물질들입니다. 이런 게 우리 몸에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100년 이상 동안 내 몸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지 모르는 거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유래 물질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공업용 화합물이 들어가 있는, 아니면 식용이라고 우리가 인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물질들 최대한 피하면서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붉은 육류 자체는 이제 2군 발암 물질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빨간 고기들을 피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육류를 먹고 싶으면 어육이나 화이트 머슬이라고 하죠. 개육 이런 것들을 먹는 게 그나마 나은데, 붉은 육류를 우리가 또 먹을 때 회식 때 어떻게 먹습니까? 숯불에 구워가지고 직화로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2군 발암 물질이 아니라 1군 발암 물질인 탄화수소족이나 아니면은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들을 덕지덕지 묻혀서 먹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고기를 먹으려면 끓이는 거나 아니면 찌는 방식으로 한 수육이나 아니면은 찜이나 족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나마 고온에 조리한 게 아니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막 너무 튀기거나 막 직화로 구운 거나 막 껌댕이 막 묻은 거 이렇게 털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육류를 먹는 거는 지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킨도 사실은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지만 치킨도 가능하면 피하고 그러는 게 좋죠. 굽는 게 좀 애매해요. 직화에 굽는 게 사실은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운 것도 맛있는데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또 좋아하고 저도 사실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특별한 날에만 먹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면 내 몸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면 어긋지 않는 걸로. 아이들이 그날만 기다려요. 아이들이 아빠 오늘은 9월달 거 안 먹었으니까 이날 먹어요. 아빠 8월달 거 오늘 먹어요. 이러면서. 요즘은 치킨보다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메뉴가 생겼어요. 집 앞에 이제 오리고기가 있는데, 이 오리고기 집에서 아이스크림이랑 그다음 라면을 하나씩 무료로 이제 테이블당 줘가지고 아이들이 그 재미에, 그리고 거기가 또 우리 어른들한테 입장에서도 좋은 게 채소를 무한정 줘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 이렇게 유심히 보면 채소를 가져다 둔 거 한 번만 먹거든요. 근데 저희는 채소의 중요성을 아니까 아이들도 쌈을 엄청 많이 먹고 그래서 한 8번 갖다 먹습니다. 그러면은 야채값보다 덜 나오는 것 같은데, 인당 한 10,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그 재미로, 우리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로 그 집에 가는 걸 또 이제 재미로 즐기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한 4달째 매달 가족 회식이 오리고기집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튀김 음식들은 가능하면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튀김 정말 좋아하거든요. 야채 튀김, 순대 튀김, 김말이 튀김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는 많이 먹었는데, 길거리 음식들에서 튀기는 기름들이 산화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알게 되고부터는 가능한 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뭐 떡볶이, 튀김, 뭐 순대 이렇게 이제 세트로 많이 먹잖아요.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횟수를 줄여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탑 1은 사실 많은 분들이 혼자 지내시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계시는 걸 텐데요. 배달 음식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달거나 너무 짜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배달 음식들을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야식으로 먹잖아요, 배달 음식들을. 그러면 너무 단짠 음식들로 해가지고 고열량으로 이런 것들을 밤에 배달 음식으로 먹으면 그 열량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밤에 살찌는 게 되는 거고요. 간헐적 단식 개념에서도 야식을 안 먹는 게 좋은데, 너무 과도한 열량으로 밤에 건강하지 않은 메뉴로 그렇게 먹어버릇하면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소화기계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달 음식을 좀 피하셔라. 식사를 저녁 때 먹었으면 야식은 피하고, 다음날 아침도 가능하면 피하고, 그렇게 해서 점심 때 또 건강한 채식 메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도시락을 싸서 점심을 해결한다든지. 왜냐하면 저녁에는 이제 회사 생활 때문에 저녁 식사를 좋은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는 환경에 계신 분이라면 점심 한 끼는 뭐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먹더라도 저녁은 집에서 가족들과 좋은 식사로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고 아침 식사를 비우거나 가벼운 주스 식사로 한다든지. 주스도 착즙 주스 말고 ABC나 ACC 주스라든지 이런 건강에 도움되는 섬유질이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12시간은 채워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녁은 6시에 먹으면 7시까지 식사를 하고 가능하면 천천히 1시간 동안 천천히 드시면 8시까지 소화가 된다고 치면은 그 다음부터 아침 8시까지는 최소한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가벼운 거를 먹고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진행을 하면 16시간 금식, 그럼 12시까지 금식을 하면 되겠죠. 그럼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 16시간 금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몸에서 과잉이 됐던 에너지들을 간에 저장됐던 과도한 지방이나 글라이코겐들을 꺼내서 쓰게 되는 시간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안 좋은 세포들은 또 에이팝토시스라 그래서 자기 괴사시키고 좋은 세포들로 다시 재생하는 능력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금씩 굶어주는 게 내 몸의 재생 능력을 올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거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재생 능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 일주일에 하루 일부러 금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하기 편한 거는 16시간 금식, 그 다음 8시간 사이에서 점심과 저녁을 식사를 한다는 거.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저는 저녁 금식은 쉽지 않은데 아침 점심만 먹고 저녁 안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침을 굶는 거를 더 추천해요. 빵떡면들이 피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대표적인 거고, 떡볶이도 좀 그래요. 밀떡으로 된 거 단짠으로 가득한 그런 소스랑 해가지고 먹는 거니까 사실 그런 것도 피하면 좋고, 거기 꼭 먹을 때 이제 튀김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사실 응급실에서 밤 근무할 때마다 간호사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직원들이 같이 먹으려고 하는 메뉴들이 다 그런 것들이라서 좀 찔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겁니다. 밤에 근무하는 게 그냥 밤에 야식으로 먹을 수밖에 자꾸 없게 되고 습관이 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거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꼭 매운 떡볶이 먹어요. 미 터질 정도로 쓰린 그런 매운 등급 1등급 매운 떡볶이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있던데, 저는 그런 거 입에 대지도 못하는데 그런 거 땀 흘리면서 시원하다고 먹는데, 12장기양을 한번 알아봤던 저로서는 위에 그런 혹사는 못하겠어요. 너무 매운 음식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찌개류잖아요. 뭐 된장찌개 있고 김치찌개, 이렇게 양대산맥인데, 김치찌개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넣어 먹는 게 보통 뭐 참치나 홍치통조림 이런 정도는 어류에서 나오는 육류들이니까 기름기 좀 빼고 넣으면 그나마 조금 담백한 육류를 추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기름진 돼지고기, 삼겹살 뭐 이런 것들 넣는 거는 좀 가능하면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김치찌개 말고 부대찌개도 김치찌개 중에 한 종류잖아요. 소세지들 많이 들어가 있고 햄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가공 육류는 사실 1군 발암물질로 등록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셔야 됩니다. 아니, 절대 피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대찌개 가능하면 피하셔야 돼요. 소세지나 햄이나 베이컨이 들어가는 음식들은 최대한 피하셔라. 얘네들이 사실 뭐 발색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 질산화물들이 훈제의 과정에 이르면서 얘네들이 암 1군 발암물질도 변하면서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가공 육류는 가능하면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주 안주 사실 먹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이제 고기 직화구이잖아요. 특히 삼겹살. 우리나라는 삼겹살 최고다 해가지고, 삼겹살이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맛있는 건 맞는데 그 지방의 맛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지방의 그 달콤함이 따로 있죠. 근데 그거를 또 굉장히 직화로다 불에다 직접 구워가지고 숯불구이라 그래가지고 먹는 거는 이 탄화수소족, 그 다음에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들을 붙여서 먹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주위에 살면 그 암율이 굉장히 올라간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쓰레기 소각할 때 나오는 벤조피렌이나 이런 탄화수소족이 주위에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를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서 그 물질들을 일부러 우리가 섭취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정말 큰 외식 문화를 차지하고 있는 삼겹살과 이 직화구이를 사실은 최대한 멀리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고기를 먹겠다면 찜이나 아니면 수육으로 먹어라, 아니면 끓인 종류로 먹어라. 직화로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너무 태워서 먹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맥주로다가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소주는 가능하면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걸 넘어가고, 맥주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마른 안주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덜 우리 몸에 해로우니까, 견과류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가 있고, 캐슈넛이라든지 호두, 회는 그나마 좀 발암물질 이런 거에서는 벗어나지만 회도 사실은 항생제가 꽤 많이 들어있는 그런 수족관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항생제를 안 쓰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미생물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완전히 관리를 잘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기생충 걱정이나 이런 건 많이 덜 하지만, 또 민물회는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생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 낚시로다가 민물회 잡아서 드시는 분들 은근히 췌담관에 문제 생겨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디스토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 아플라톡신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간암, 담도암 이런 거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생물 질환, 기생충 질환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직접 양식이나 이런 걸로다가 키운 것들은 그런 기생충 문제는 좀 없지만, 그래도 항생물질을 엄청 많이 쓰는 환경에서 자란 것들을 이제 회쳐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결국은 우리 몸에 다 영향을 미쳐서 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생육류는 또 좀 피해야 돼서, 육류를 꼭 먹겠다 그러면은 좀 끓이거나 저온에서 익힌 거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찜이나 탕류가 그나마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먹을 게 뭐 있냐 소리 나오는데, 빈도를 줄이는 거예요. 빈도를 맨날 먹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이 이길 수 있는 만큼만 먹자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극단과 극단의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중간 어딘가에 답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준이 너무 많이 먹는 데 기준이 잡혀 있다 보니까 육류를 먹으려면 하루에 50g 이하만 조금만 드시고, 그다음에 이런 몸에 안 좋은 튀김이나 아니면은 무슨 회식을 드시려면 진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줄여서 내 몸 관리를 하고, 또 술 먹는 것도 매일매일 먹는 건 정말 건강에 쥐약입니다. 최소한 3일에서 5일 이상은 간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간 상태가 호전이 되고 나서 한번 또 악영향을 줘야 그걸 또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술로다가 내 몸을 혹사시키는 거는 정말 암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식사,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일단은 너무 단순당이나 너무 고지방식을 피하고, 너무 또 고단백식을 피하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조금만 섭취하면서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 곡류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현미밥이나, 귀리, 키노아도 이제 껍질째 먹는 곡류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흔치는 않으니까 현미밥으로 식사를 소량만 하시고, 초록색 채소를 최대한 많이 드시고, 그다음 지방이나 단백질은 소량만, 조리 방법을 건강하게 해서 드시면 그러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끼의 식사의 반 정도는 채소로 해라.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고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게 바로 채소거든요. 더 좋은 거는 직접 키운 채소면 더 좋고, 이게 가족 주말 농장에서 직접 키워 먹어보니까 햇볕을 직접 쬐는 애들이다 보니까 맛도 더 진하고 애정이 있어갖고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엄청 빨리 자라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한 지방 섭취는 우리 식용유 같은 식물성 기름은 대부분 좋은 기름 역할은 아니에요. 지방하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너무 변외니까 빼고, 불포화지방 중에서도 오메가3가 최대한 많은 지방을 섭취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들깨 기름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참깨보다도 들깨가 오메가3 비율이 제일 높은 식물성 유예요. 그래서 통들깨가 제일 좋고, 아니면 한 달 이내로 짠 들깨 기름이 두 번째로 좋고, 그 다음에 아마씨 기름이나 아마씨 같은 게 그 다음으로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먹으려면 목초 먹은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하기 힘들어서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고기들은 대부분 다 공장식 축산으로 곡류를 먹어서 키운 고기잖아요. 걔네들도 곡류가 사실 주식이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소, 양 이런 애들이 원래 뭐 먹습니까? 초록색 풀 아니면 건초 이런 거 먹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빨리 키우겠다고, 비육하게 키우겠다고 옥수수 사료나 이런 걸로다가 곡류를 먹여가지고 비육하게 키우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호주에서 나오는 고기들도 우리나라 1등급 수준에 맞추겠다고 2+1등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좋은 줄 알고 먹는데, 사실은 기름기 많이 찌운 마블링 좋은 고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들이 사실은 기름기가 많게 만들려고 옥수수 사료를 6개월간 먹여서 비육하게 만든 다음 도축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면 우리 혈관 상태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초 먹은 고기를 구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런 고기는 등급도 낮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디서 구할 수도 없어요. 차라리 3등급 고기를 찾아 먹어라. 저는 이제 시장 같은 데 가면은 3등급 고기가 있어요. 그런 거 찾으면 일부러 애들 사주려고 사갖고 먹거든요. 싸요, 더 오히려. 근데 그게 몸에 더 나은 거예요. 아니면은 앞다리 뒷다리살이 그나마 낫고, 돼지로 치면. 왜 그런가 하면 지방을 일부러 많이 찌운 곡류를 먹인 고기보다는 차라리 지방이 적은 게 낫고, 차라리 목초 먹은 고기를 구할 수가 없다면 지방질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게 낫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보다 좋은 거는 이제 개육이나 아니면 어육 같은 화이트 머슬이 그나마 좀 나은 거고요. 그런 순서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생선도 직화구이보다는 찜이나 끓인 음식이 그나마 나은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건강에 좀 도움이 될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뭔가 잔소리만 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그래도 이런 것이 좋은 거고 이런 것이 나쁜 거다라는 걸 알고 횟수라도 조정을 하면 내 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습관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음식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랭킹스쿨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